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속보로 김훈 기자님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 원앤파트너스에서 고소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5시 55분에 이 뉴스가 최종 수정인데 내용은 우리가 많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고소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소를 오늘 했네요. 고소를 오늘 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김훈 기자님께서 모든 영상을 내리신 것이 고소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평범합니다. 그냥 한강에서 숨진 우리 손정민의 사망에 관련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가 연루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훈 기자님을 로펌에서 고소를 했죠. 근데 이 고소한 그 장소가 서울경찰청입니다. 서초경찰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그리고 그 죄명은 정보통신망 직접 원앤파트너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그다음에 모욕.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헌법상 명예훼손을 특별법으로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법 만든 것이 정통망법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뭐냐면 허위의 통신,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영상은 문제가 안 돼요. 글로, 말로, 명제를 만들었을 때. 그런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영상도 허위의 통신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구성 요건이 틀리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예전에는 그 공연하게 그 어떤 사회 질서에 관련된 그 허위사실 올렸을 때 문제됐는데 이것이 위헌 판결 나오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허위의 통신을 했는데 그것이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돈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는 일단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의 통신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허위의 통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헌 판결이 났고 그 이후에 이 법은 사문화됐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는 김훈 기자님이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다라고 법적 방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헌이 난 이유가 허위의 통신이 불명확하다. 불명확한 것은 정말 인류가 고민을 많이 겪었던 과학, 철학, 법에서 항상 문제되는 겁니다. 모호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 판결 난 이후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헌된 표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김훈 기자님이 걱정해야 될 것은 명예훼손인데 김훈 기자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3.3일 주장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냐라고 제가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김훈 기자님을 3.3일로 고소 안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걸로 고소했다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3.3일로 고소를 당한 것이 현재 어디죠? 신의 한 수와 종이TV입니다. 따라서 신의 한 수와 종이TV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 겁니다. 3.3일 이외의 걸로 원앤파트너스가 고소를 한 최초의 사례가 되고 서울경찰청으로 했죠. 왜 서초경찰서로 안 했냐는 관할 문제긴 한데 일단 그리고 우리는 3.3일 아니면 고소를 안 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3.3일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경찰이든 검찰 단계에서 친구가 직접 고소인이 와야 되는데 요즘은 형사사건도 로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앤파트너스가 우리가 대리하겠습니다. 친구는 지금 정신적으로 어떻고 블랙아웃이 어떻고 이래서 고소할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자기네가 그냥 대리 진술한다고 하면 경찰은 받아줍니다.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다 빼고 이야기 안 하게 하는데 문제는 3.3일로 걸었을 때는 법정 가서 신의 한 수와 종이님께서 종이TV가 친구를 법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판사가 막지를 못합니다. 헌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180석도 이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아무 말을 안 해야 정상인데 지금 무수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증인으로 불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한 수와 종이TV는 방어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저쪽에서 지금 벌벌 떨어야 됩니다. 친구의 입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와 종이TV는 이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대라기보다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친구를 부르겠다. 친구는 끝난 겁니다. 불러오면은. 그런데 김훈 기자님은 친구를 불렀을 때 친구가 안 와도 돼요. 차이점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안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명예훼손했다고 하는 부분이 331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관련돼서 반드시 친구가 와야 되는 필연적인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31과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따라서 김은 기자님이 잘 극복하실 거라 믿지만 331 이후에는 처음 고소된 것이고 그 다음에 19개 영상이라고 했는데 영상이 19개면 여기서 파생되는 명제들 하나의 명제 한 문장 이런 걸 하나하나로 범죄 일람표가 작성이 되거든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소를 따집니다. 처벌을 따집니다. 따라서 영상은 19개인데 이것을 명제로 만들면 정말 수백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영상을 다 내리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은 기자님이 이걸 잘 극복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극복 후에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가셔가지고 저들을 김은 기자님의 열정으로 박살 내시기를 정말로 기원 드리고 다른 분들 신의 한수라든가 종이TV님도 331 관련돼서는 친구를 반드시 법정으로 불러서 이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질문권,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여 사실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